1조 3,598억 원 600억 되는 이 빚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빡 돌거든요. 네. 장난치지 않습니다.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개그맨 지망생이야.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최욱 씨는 돈 많이 벌죠. 하지만 많이 벌지만 그래도 빚이 대출 있잖아요. 저는 대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집 살 때 이럴 때 그냥 다 본인 돈으로 가는 집 거예요? 사지 않았고요. 지금 전세 살고 있고요. 아, 근데 그게 다 본인 돈이에요? 대출 받았다고 해라 그냥. 거기 꼴 사납다. 아니 대출 안 받았는데 그거 받았다고 합니까? 오늘 대출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래요. 저는 팩트로 갑니다. 아, 대출 안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때는 이제 또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말아요 서울 아닙니까? 네. 서울시가 빚도 다 갚아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대출 상담, 대출 걱정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정만 센터장님 그리고 황상진 상담관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빚, 그러니까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다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 둘이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네, 저희 금융상담센터에 맞습니다. 30명 되는 상담관과 훌륭하십니다. 잘생긴 센터장님과 함께 네네네.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서울 시민 가운데 빚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빚이 없는 사람이 없죠. 집에 머리를 빚으려면 또 빚이 있어야 되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네. 예, 나시가 더우면 또 부채를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네, 장난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빚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걸 갖고 장난칩니까? 반성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울 시민의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 않나? 그렇죠. 이제 저희가 준비해온 대본에는 이제 대본에 없는 얘기지만.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니 대략 그래도 뭐 통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한국은행이라든가 네. 뭐 이제 금융권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서울시민만 딱 해서는 좀 잡기가 어렵고요. 대한민국 가계 부채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서울 시민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그다음에 없군요. 제도권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제 제도권이 아닌 뭐 사채 같은 경우까지는 뭐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없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도 저의 부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지금 상황입니다. 왜 저래? 요거는 그래도 좀 재밌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황상담관님, 네네. 우리 저 시민들이랑 상담할 때 이러진 않으시죠? 정말 그 제게 전문성을 바라시고 이제 초대하신 건 아닌 걸로 제가 보고 네. 비주얼 담당으로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난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따뜻한 상담, 네네. 감성어린 상담이 저희 모토입니다. 사실 이제 그 부채 상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화 거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 사람이 전화했는데 걷다 대고 자 더울 때도 부채 있죠 뭐 이렇게 하면은 집에 빚 있죠? 빡 돌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오실 때는 우울해서 오시지만 네. 나가실 때는 즐겁게 하고 나가시라는 좋습니다. 의미로. 그런 모든 상담이 해결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 여름 부채 그런 유머가 나가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담은 많이 들어옵니까? 상담관이 30명인데 네.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 날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상담 수요가 많아서 전국으로 저희 금융상담센터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물론 뭐 여기에서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국에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금융상담센터가 없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얘기해도 되나요? 뭐 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그래서 이 경북이라든지 네. 제주도라든지 거기서도 서울로 전화가 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중앙센터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오시는 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는 왜 금융상담센터가 없을까요, 상담관님? 이러면서 이제 오시죠. 네.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치지 않습니다. 뭔 얘기를 아니 한 명은 장난치고 한 명은 아예 무관심하고 이 엉망입니다. 무관심은 아니죠. 원래 네. 준비한 게 있는데 원래 네. 인사를 원래 딱 드렸어야 되는데 뭐 인사를 여기서 인사말 꼬였구나 있죠. 스텝이 하세요. 그렇죠. 인사. 인사말 있죠. 하세요. 인사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다른 회의 갔을 때도 항상 센터 사업에 네. 어떤 이제 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항상 준비하고 하시라고. 있어서 뭐 아이돌도 아니고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빚으로 고통받는 5,811명의 서울 시민의 가계부채 1조 3,598억 원을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고 이들이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그런 복지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입니다. 이걸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1000번 정도 제가 듣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너무 깁니까? 네네. 제 사업 내용이 다 들어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본인 부분이어서. 욕심은 알겠는데 예, 예. 잘 귀에 안 들어와. 그렇군요. 5,811분에 예. 1조 1,598억 원. 3,600억 되는 이 예. 빚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적 면책을 저희가 표현을 쓰는데 네. 일단 빚을 안 갚는 사람이 아니라 네. 빚을 못 갚은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센터에 오시면 저희 그 소속돼 있는 소송구조 변호사라든가 또는 법률구조공단 루트를 통해서 네. 법률적으로 면책을 지원한 금액이 와. 1조 3,598억 원. 지난 6년 동안 저희가 이룩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조 3,500억이래. 아니 뭐 1인당 대략 얼마 되는 겁니까? 그러면? 1인당 이게 1,000만 원 밑에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한 10년 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그러면 뭐 계시다가 괜찮은 저희 것 센터에 같은데. 오셔서 네. 파산 면책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사업빚 같은 경우에 규모가 좀 더 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꼭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좋고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하, 예. 이 법의 맹점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이 면책 받은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아하.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럴 해저드 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네네 장난치지 않습니다. 저희 진지합니다. 네네. 이거는. 예, 대한민국에서 신용불량자, 신용유의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체험을 한 이틀만 해보시면 금방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이거 야.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 라는 걸 말이 느낄 수가 우리에게 있어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떨어지나요? 정영진도 알고 체육도 아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네네. 이건 뭐 실화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주변에. 거니까요. 네, 네네. 그 그때는? 개인 파산 신청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그 어차피 그 사람 차명으로 다 돌려놓고요. 네네네.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네. 네, 슈퍼카도 따로 빼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실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고객 제보를 해서. 네네네. 근데 저희 센터가 저희가 지금 2015년도부터 네. 서울회생법원의 연간 파산 건수의 10%씩을 매해 저희가 저희 센터 경유했던 신청 사건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오시면 채무 조정이 들어가기 전까지 7, 8번 정도를 최소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짓말, 도덕적 해이가 이제 의심되는 어떤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7, 8번을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그분은 안 잡힐까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센터에서 안 했으니까 뭐 정말 안 잡힐 수가 뭐 있겠죠.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뭐 7년 이상 이렇게 만약에 정말 힘들게 고생하신 분들 이런 기준이 있다면 네. 뭐 그건 뭐 일부 약간 그렇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1조 3,600억 정도 된다면 이거 아마 10몇 억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과연 그분들도 그 서울시에서 세금을 써서 아하. 뭔가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10억 면책된 사람이 있다고요? 있죠. 내 돈으로? 그렇죠. 나 이상으로. 그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자, 여기서 면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의 그 빚을 대신 갚는 게 아닙니다. 저희 상담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겠죠. 이 사람이 진짜 지급불능 상황에 있는지 네. 정말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이 면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를 네. 저희 상담 과정에서 먼저 한번 보고 네. 그런 절차에 들어가면 파산관제인이라는 변호사가 또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파산 면책 절차 안에 이 사람이 정말 지급불능 상황인지 관제인이 샅샅이 또 보죠. 그다음 세 번째로 보는 게 판사가 또 보죠. 네. 적어도 저희 센터에서 가는 사건의 경우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사례는 저희는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그거는 나라에서 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시가 굳이 더 나선 이유는 뭐죠? 저희 센터 외에는 없었어요. 사실상 나라에 있었다고 하는데 파산 면책 있잖아요. 예, 파산 면책이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적인 채무조정 제도인데 네. 이제 민간의 법률 시작에서 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데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 파산 상태에 있는데 네. 민간에 가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수임료도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복지로 이제 해결한 부분인데요. 사실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2, 30가지가 넘는 서류들, 본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준비하기가 부모와 쉽지 않다. 자녀분의 서류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면들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야, 근데 우리 황상진 상담관님은 희한하게 네. 목소리 신뢰는 없다, 그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신뢰되는 원래 그런 멘트였어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개그맨 지망생이야. 원래 그 비주얼로 나왔는데 네.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개그맨 지망생이지 뭐. 뭐 하셨어요? 상담관 하기 전에. 상담하기 전에요. 네. 저희 법률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네네네. 심지어? 네네. 아, 그러니까 솔직히 개그맨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저는 보진 않았어요. 항상 진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또 오늘 왜 신뢰감이 안 간다라는 이렇게 유독 얘기죠. 장난을 칩니까, 근데? 아 제가 저희가 팟캐스트에 그렇죠. 목숨을 걸고 팟캐스트에 저희 목숨 걸고 왔어요. 세상께서 오늘 또 무조건 청취를 놔야 된다. 저희가 진짜 시민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네. 아니, 그 센터장님 목숨 건 거 알겠어요. 두 사람 지금 너무 달라가지고 힘든 게 한 사람은 계속 바닥을 치면서 너무 격앙돼 있고 네. 한 명은 너무 장난질이야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이 시민을 네. 살리고 시민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 저긴 지금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안 밀어주느냐. 제로페이라든가 그렇지. 찻동처럼 좀 전방위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해주고. 죄송한데 제로페이도 지금 잘 안 된 걸 갖고 그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아니 그래도 많이 네. 깔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밀긴 많이 밀는데 잘 안 됐어요. 아니, 저희 센터는 밀어주세요. 그럼 잘 됩니다. 저희. 아니, 센터장님은 원래 뭐 변호사세요? 예, 원래 그랬었죠. 네. 아, 그랬다가 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 같은 사무실에 계셨었어요, 혹시?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몰랐던 사람이고요. 네, 네. 같은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두 분은 잘 맞아요, 지금?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센터장 일단은 입장에서는 뭐 저는 항상 존경. 단점 하나씩 그럼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점이요. 자, 센터장님의 단점 뭐 있을까요? 단점이요. 너무 저 나가야 되나? 이거 이제 신변보호가 되는 건가요? 아, 네. 얼마든지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는 네. 신뢰감이 역시. 서울시 동입니다.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술을 마셔도 일 얘기를. 네. 예. 정말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근데 편하게 이제 조금 뭐 요즘 이렇게 좀 가벼운 얘기 장난도 좀 치고 싶은데. 네네네. 여름 부채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상담관들이 같이 술 먹자고 하면은 하나둘씩 없어지죠. 집에 가고 그런 게 이제 좀 단점이에요. 단점. 그거 그렇지. 빼고는 다 장점이다. 네네. 아, 좋습니다. 네네. 자, 우리 황 상담관님의 단점 뭐 있을까요? 황 선생님 단점은 사실 없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호해 주시는 거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예쁜 사랑하시고요. 네. 자, 그럼 우리 지금 많이 격앙된 상태인데 센터장님. 예. 이걸 막 땅을 치면서 원통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좀 더 확대돼야 되고 예, 서울시에서 밀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거를 일단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계부채 문제가 뭐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하고 네. 이 규모가 1,556조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 이르렀잖아요. 네. 아,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가계부채가. 네. 근데 1,500조 하면은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감이 거예요. 안 오죠. 네. 근데 너무 이게 많으니까. 3천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5천만 명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규모예요. 와, 어마어마하네. 1,500조면 네, 1,500조면 3천만 원짜리 뭐 고급 승용차를 5천만 명한테 전 국민한테. 전 국민한테 한 명당 하나씩 다줄수 그렇죠. 있다고요? 다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사람이 돈을 벌면 써야 한단 말이죠. 돈을 벌면 쓰고 그게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서 고용도 늘어나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돈을 벌어도 쓰지 않는 거예요. 다 이자로 나가는 거죠. 대출 때문에. 돈 갚고 이자로 나가고 소비가 죽죠. 생산이 죽죠. 고용이 살아나지 않죠. 자, 소득주도 성장 열심히 저희가 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저희는 생각에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소비도 살아나고 소득주도 성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는 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일하는 게 노동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노동이 강제되는 거죠.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는 것도 빚을 갚기 위해서 노동의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빚 갚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이 사회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빚 문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경제적 낙인 찍고 파산하면은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는 사회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네. 우리 지금 사회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야 이거 언제까지 부채 때문에 빚을 목숨으로 갚아서 하는 야만이 계속되어야 되느냐. 서울에서. 네.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야만이다. 이건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희 센터가 빚 때문에 힘든 시민들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치 쪽이 아무래도 뭐 이미 뭐 거의 출마 직전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생각은 또 네.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빚이라는 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빚도 이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가 철없이 외제차를 질렀어요. 예. 못 갚아요. 예. 그래서 막 빚이 쌓이고 카드 돌려받기 하다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이 돼요. 그렇죠. 이런 뭐 있을 수 있죠. 있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 빚짐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정말 그런 의미의 빚짐과 같은 결에서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채권자는 사원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빌려주죠? 생각을 해보시죠. 왜 채무자에만 탓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걸까요? 상환 능력이 안 되면 안 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말도 맞네요. 서민한테 옛날에 신속 대출 묻고 따지 않는 대출이 있었죠. 네. 왜 서민들 진짜 힘든데 못 갚는 상황인데 왜 빌려줬을까요? 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이자는
발생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게 이자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추심해가지고 얻는 거죠. 자기가 빌려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자, 금융의 틀은 상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는 대출은 저희가 보기엔 그건 약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제대로 설려면 상환 능력 보고 맞게끔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환 능력 없는 사람은 대출을 못 받으면 그 어떡해요? 부분은 사실 복지가 들어가야 돼요. 아. 자, 저희 센터의 그 서울형 모델의 특징이 네. 뭐 예방 사업이 있고 빚으로부터 해방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 그냥 면책만 시켜주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통해서 면책만 시켜주면 또 다시 빚을 지게 됩니다.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주거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다음에 급하게 의료 문제 때문에 네. 긴급한 자금을 써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신용도가 낮으니까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도 못해요. 네. 그럼 고금리 써서 그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출로 들어가다 보니 그 문제가 해결돼도 빚을 빚으로 갚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서울형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빚을 원천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 어떻게? 주거, 일자리, 면책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을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다시는 빚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 좋은데요. 이거 굉장히 종합적인 이야기네. 이야기가. 빚만 뭐 빚 면책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융복지인 거죠. 훌륭하네. 이제는 좀 장난쳐도 됩니다. 지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가요? 네. 제가 분량을 좀 진지한 뽑아도 되겠습니까? 네, 황상진 뭐 우스갯소리 한두 개 하시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좀 진중한 네. 좀 이미지 보정을 위해서 네. 비 올 때 이제 우산을 뺏는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우리가 연체를 하면 사실은 채권자가 통장에까지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압류 때문에 다시 음주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에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우산 하나 갖다 꽂아 넣네. 상당히 좀 어디기 좋죠. 아, 실제 그러면 저 상담하셨으니까 상담 사례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 좀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굉장히 보람됐던 네네네. 보람됐던 사례로. 네. 예.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믹스 커피를 제가 타드리는데 믹스커피를 드시면서 이제 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연이 있을까 들어봤어요. 근데 수급비 5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이제 빚 갚는 데 쓰시고 나머지 2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그 30만 원을 채권자들한테 상환하면서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파산이라는 상담 솔루션을 통해서 5개월 만에 이제 면책 결정 받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커피 이렇게 드릴 때마다 약간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시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커피 남이 마시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 먹지는 못하고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면책 결정 받고 마시는 그 커피가 너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했을 때 저도 정말 직업적으로 이제 보람도 느끼고 그게 조금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동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좀 부족했나요? 조금 부족한데요. 알겠습니다. 사례 하나만 더 가볼까요? 더 가볼까요? 자, 미혼모 사례인데요. 네, 장난치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않습니다.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인상이 그냥 좋습니다, 제가. 네. 예비훈련 같은 나오는 느낌. 아니 지금 누군가에겐 눈물입니다. 일부러 네. 만들어내지 마요 그렇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네네네. 정책적으로 네. 굉장히 뭔가 좀 훌륭해가지고 감동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네네. 약간 그 감동 코드로 약간 좀 심파극 같은. 약간 좀 지어짜는 느낌이라. 죄송합니다. 네, 정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몰입이 안 되겠군요. 네. 네네. 정책적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미혼모의 사례인데요. 그 미혼모가 이제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어머니한테 좀 가정 폭력을 좀 심하게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가정 폭력이 못 견디다 보니까 집을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오셨는데 갈 데가 이제 고시원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채까지 많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부채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그 LH 전세임대라든지 이런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모녀분께서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제가 직업적으로 너무 좋다. 역시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괜찮나요? 드렸던 그 사례 집의 첫 번째 사례가 그런 사례예요. 알겠습니다. 카드 뉴스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게 이게 면책 이야기만 여기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전방위적으로 그거 다 한다는 거군요.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세 가지 사업. 예방 사업은 사전에 부채가 악성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그거 이제 그래서 복지에
문제. 재무상담. 네, 재무상담. 재무상담과 찾아가는 뭐 금융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부채가 저희는 뭐 결론보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자리가 좀 들어갑니까? 일단 재무상담이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빚에 빠지신 분들은 저희가 물에 건져내는 사업 이게 이제 빚으로부터 해방 사업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복지 서비스 연계 거기서 이제 주거라든가 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있는 거죠. 그 세 개의 그 역량이 저희 센터의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상담관 내에 그 역량이 세 가지가 다 응축이 돼 있는 거죠. 이분이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좀 신뢰감이 또 떨어지는 것 같지만, 네네. 저희 상담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게 9개 그 저희가 구청 내에도 있지만 세 군데 공복지 플러스 센터 그리고 LH 마이홈 센터에도 저희 지역센터가 있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황상진 씨 앞에 오신 분은 정말 그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름 부채 얘기는 상담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자, 그러면 방송이니까 이거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뭐라고 하시네.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저 이거 부채 이거 시민들한테 그게 홍보하려고 부채입니까? 이거 가계 부채. 가계 부채가 이게 진짜 부채야. 들어주세요. 네. 그럼 준비 철저히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근데 취약계층도 중요하긴 하지만 서울 시민 전체가 저희는 대상이거든요. 네네. 소득 있고 부채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악성화되기 전에 재무상담 받으시면 사실 금융 뭐 이쪽으로 이제 대출 있다 이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죠. 예. 내가 이걸 어떻게 면책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분이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하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법입니다. 예, 어떤 가치도 아주 진지한데. 아니 한 명은 너무 진지하고 한 명은 너무 가벼워. 네. 이 중간 단계 없습니까? 중간 단계. 아닙니다. 제가 그 인권의 가치라는 그 글을 정말 훌륭한 글을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의 가치는 어떠한 무게를 잴 수가 없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한 문제로 파산면책에 대한 찬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인권보다 앞서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파산면책이 물론 채권자의 마음을 쥐어짜는 면이 있겠지만 한 사람이 제기하는 그 가치는 세상 어느 가치보다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법상의 절차로 보면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게재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적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브로커라든가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면 사실 좀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최소화하기에 법원의 판사도 있는 것이고 관제인도 있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도권 내에 공적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절차에서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많지는 않다 사실 정확하게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희가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99명 우리가 안 살릴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라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건망을 뚫기가 어렵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저희는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살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 거죠. 그 청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대 초반 이때도 빚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대체로 어떤 경우입니까? 20대 막 초중반 뭐 이럴 때. 저도 이제 언론의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학자금이 있고 근데 취업이 안 되니 학자금 어떤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케이스를 달라고 이제 기자분들에게 하는데 저희 상담 인터넷에 보면 사실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사실 저희 센터에 오시는 청년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대개 없고 뭐 일부가 있긴 하지만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은 빚의 대물림. 부모님 빚을 부모님이 뭐 사업을 하시는데 자식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또는 뭐 부모님이 어떻게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 의료비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건 진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저희는 대부분이었어요. 만약에 부모님 병원 빚이 뭐 한 3천만 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 실 사례로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제 상담 갔습니다. 어떻게 먼저 그러면 해주십니까? 일단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보겠죠. 안 됩니다. 안 되면은 저희 뭐 회생이라든가 워크아웃이라든가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를 직업이 없어요. 아니면 월 한 5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일단은 뭐 제가 또 상담관이기 때문에 전문가 또 진지하게 또 말씀을 진짜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장난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 간호에 대해서 나는 뭐 일도 오래 못 합니다. 맞습니다. 파트타임밖에 못 해. 하루에 5시간. 예. 일단은 상담을 왔을 때 이 3천만 원의 빚이 실제 부모님의 병원비인지 아니면 뭐 스포츠 토토
써버리는 건지 사실은 이제 드러내지는 검사하셔야지. 않지만 그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네, 대목이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카드 사용 내역서, 그다음에 통장거래 내역서 네. 이런 것들 다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준비 서류로 이제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병원 영수증 갖다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봤더니 그게 맞다. 그러면 아무리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개인 파산에 대한 솔루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간혹 다른 법원에서는 나이가 젊으면 갚아야 된다, 파산이 안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급불능 사유가 계속적으로 수입이 없을 것 같은 부모님께서 만약에 아프셔서 네. 간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상적인 수입 활동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런 충분한 사유를 법원에 진솔되게 소명을 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네.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뭐 20대는 파산이 안 된다 이런 것도 맞지 그러면 않습니다. 파산을 하면 제가 3천만 원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의 법률적 면책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수입은 열심히 저축하셔서 본인의 네. 자산으로 파산 형성합니다. 이후에는 계속 내가 면책이 되면. 통장 만들고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예, 파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네. 파산 면책 후에 빨간 줄이 긋는다. 호적에 뭐 빨간 줄이 남는다. 또 평생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용카드 못 만든다. 예, 다 오해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면책 결정 받으면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저희 상담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단지 5년 동안 특수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신용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자산 형성에 대한 부분,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네. 통장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파산 면책이 됐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그 뒤로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렇죠. 예. 그러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 소급해갖고 3천만 원 갚을 필요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개인적으로 이제 좀 미안하니까 좀 미안- 갚을 수는 있어요. 네. 예, 개인적으로 내가 법상으로 강제할 생각해 수 보니까 없죠. 잘 됐는데 뭐 그러면 그걸 말리진 않습니다만 강제할 수는 없다. 네, 이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부분이거든요. 제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본인께서 경제 활동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죠. 정확합니다. 자본주의는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싸 안아야 이게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가두어 버리고 뭔가 터부시하고 이래버리면 자본주의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이제 정상적으로 또 이게 빚을 계속 열심히 갚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지만 그렇죠. 그분들이 조금 허탈해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센터에 오시면 더 잘 갚게끔 여윳돈 생길 수 있게끔 재무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오늘 상담을 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뭐 대본에는 없지만 오늘 실제 상담을 한 사례인데 네. 이분께서 이제 워크아웃을 96회 분할 상환을 하다가 75회까지 상환을 하고 이제 실직을 한 상태에서 열 몇 번을 남기고 빚을 못 갚았어요. 네. 실효가 된 상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상담에서 갚긴 좀 갚으셨다. 마음이 좀 아픈 게 수입도 많지도 않고 재산도 없으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한 25만 원 정도를 꾸준히 수년간을 갚다가 실직 상태에 빠져서 다시 원점으로 원상복귀가 된 거죠. 상담관으로서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께서 차라리 처음에 개인 파산이라든지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솔루션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땠을까. 그래서 좀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물론 원금에서 좀 대부분 많이 까이고 그다음에 연체 이자로 좀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다시 재기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과연 빚을 뭐 저는 열심히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한테 맞는 솔루션 요걸 이제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진단을 받기에 최적화된 게 역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164-0120번입니다. 1644-0120. 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또 막판 장난 또 죄송합니다. 또 긴장이 또 풀리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전화할 수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죠. 홈페이지 오시면 시민분들의 반응, 후기, 상담 후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실 수 있을 텐데 야 내가 저기 돈 안 갚게 잘해줬다 고맙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나 진짜 죽을 상황에서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갚게 내가 방법을 가르쳐줘서 좋아요 이런 얘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설마. 그렇죠. 또 상담 공짜죠? 아유 무료이죠. 그다음에 뭐 취약계층 수급자 뭐 한부 뭐 차상위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 절차에 들어가면은 파산 관제인이 붙는데 이 파산 관제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들이 진짜 지급불능 상황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원래 그 비용을 법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죠. 그건 좋다. 예, 무상으로. 네네. 가끔 감사하다고 이제 음료수를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무조건 쫓아가서 다시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감사의 마음만 전달해 주시고 그냥 봉투 정도가 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 정말 감사하다면
하면 물론 뭐 서울시 칭찬합시다 편집 뭐 이런 없죠. 게시판도 있거든요. 네네. 꼭 뭐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센터장님 좀 게시판. 민감해하고 계시거든요. 잘라버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대한민국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건 아쉬워. 네. 잘 돼 있는데 너무 몰라. 네. 저희가 3만 명이 지금 6년 동안 3만 명이 와주셨고요. 3만 명이 상담을 하셨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3만 명의 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만 번을 만났다. 제가 인 단위로 사업을 설계하지 않고 네네.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능한 한 뭐 20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정보 제공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니, 뭐 본인 일 열심히 하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3만 명이 이제 상담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정보를 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왔을 그렇습니다. 텐데. 예, 예. 아, 이건 그럼 참. 부서도 좀 더 커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센터장님 파워도 더 세지겠네요. 저는 이제 계약직이어가지고 그때는 센터장이 바뀔 겁니다. 네. 그런 욕심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진짜 아주 어려움에 빠진 분들께 꽤 괜찮은 빛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네.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님과 황상진 상담관님이었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걱정을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닷컴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ee you.